사업계획 승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조합 잠깐 다시 한번 보죠. 조합은 일단 종류는 세 가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왔던 게 조합원의 자격이죠.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은 일단 같은 지역 안에 얼마 이상 거주해야 되죠?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이 되니까 무주택자도 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에는 종류가 두 개,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있는데 일단 둘 다 동일한 직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죠. 그 다음에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역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 내지는 무주택자. 근데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누구만? 무주택자만.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할 때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이상으로 하죠? 50% 이상으로 하는데 최소 20인, 최소 20인.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러한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일단 주택 건설 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받죠? 인가. 근데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합니다. 그리고 인가 받을 때는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권한을 80% 이상 확보하고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렇게.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소유자들이 하니까. 이미 권한보다 더 센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역시 소유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어진 아파트를 사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거는 원칙은 인가받고 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모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양도됐을 때 이럴 때는 가능하고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50%에 미달하게 됐을 때 이럴 때는 그만큼 충원하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원칙은 뭐 어떻게? 뭐 하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 그리고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할 때는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권한을 50% 이상 확보할 것을 요건을 합니다. 50%. 근데 예외적으로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은 2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된다. 2년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자,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는 건물 지을 때 건축 허가 받고 건물 짓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 주체가 되려는 사람은 미리 등록을 하죠. 그리고 등록을 하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공사에 착공을 하고 착공할 때는 공사계획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우리 아까 건축법에서는 뭐 받았습니까? 사용 승인. 사용 승인. 근데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고 합니다. 사용 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이렇게. 자, 등록부터 보면은 아까 등록의 요건은 한 번에 짓는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미리 국장한테 등록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등록해 놓은 사람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는 자,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인데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즉 내가 짓는 건물의 개수가 25개 25세대짜리 다세대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뭐 받아야 될까요?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그러면 내가 25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짓습니다. 그럴 때는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을 적용하죠. 그래서 건축 허가 받고 지으면 됩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 허가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독주택을 한꺼번에 짓는데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인데 요거보다 작게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받고 지으면 됩니다. 건축 허가. 자, 근데 원칙은 30호 30세대인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단독주택 단지.
그러니까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택지로 공급받아서 공급하는 단독주택. 물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단독주택 단지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49개까지는 건축 허가 받고 5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옥. 그러니까 원래는 3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5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 말은 많이 지으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잘 안 지으려고 하니까 49개까지는 빨리 짓고 5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역시 원칙은 30세대인데 예외적으로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첫 번째는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렇게. 근데 이 원룸형은 지어놓으면 잘 팔립니다.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즉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사람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공급하는 건데,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은 말 그대로 원룸. 자, 도시지역에서 주거생활이 가장 불안정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1인 가구 내지는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데, 1인 가구는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원룸은 잘 팔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혼자 살 때는 원룸에 들어갈 때 상대적으로 신축에 들어가려고 하지, 보통 이제 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 안쪽은 신축으로 분류를 하고 5년 이상 된 것들은 구축으로 분류를 하는데, 5년 지난 거 이런 것들에는 이 1인 가구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잘 팔립니다. 근데 이 빌라, 이걸 잘 안 팔지, 이게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왜 안 될까요?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상대방 집에 찾아가는 거죠. 말씀드렸죠, 이거? 그렇죠. 이 세상에 나는 그래, 직업도 별로 안 좋지, 집도 빌라 가져왔지,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딸을 어디 가면 아파트 안 사면 결혼 안 시켜줘. 빌라 안 돼. 아파트.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아파트, 빌라를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건데, 빌라는 뭐 전세금 한 2, 3억 정도면 충분히 아주 좋은 빌라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파트를 안 사오면 이거 결혼 안 시켜주죠.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빌라가 잘 안 지어지더라는 겁니다. 해서 이 빌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49개까지는 건축 허가 받고 지으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많이. 이렇게. 대신에 50개부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그 밑에 요건이 있는데,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고 주거점유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노트에 보면은 진입도록이라고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로라고 좀 바꿔주십시오. 진입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진입도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입니다. 저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 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달동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49개까지는 허가받고 지으면 됩니다. 49개까지는. 달동네니까 빨리빨리 사업하라는 거죠. 빨리빨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요게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에서 나오는 거 대상입니다. 대상. 자, 보면 706페이지 보죠. 주택건설사업.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단독주택은 원칙 얼마? 30호. 근데 예외적으로 50호 이상으로 하는 게, 첫 번째는 그 법 2조 24호가 뭐냐면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즉 단독주택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옥. 이런 것들은 5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원칙은 30세대. 근데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 아직 우리 안 했는데 리모델링 할 때는 원칙은 허가 받습니다. 허가. 근데 리모델링 하면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면서 세대수가 증가하죠. 근데 그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원칙 허가 받는데 30세대 이상 증가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거. 뭐 똑같죠? 여기도 30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 29개까지는 건축 허가 받고, 리모델링도 원칙은 허가 받는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근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50세대로 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원룸형은 아니고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만 해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다만 이하는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건. 그래서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가로 안에 셀프 방식이라고 되죠. 셀프 방식. 밑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집 고치겠다고 할 때는 빨리빨리 건축 허가 받고 집을 빨리 고치라는 겁니다. 새로. 이렇게. 그래서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서 전설하는 공동주택은 49개까지는 허가받고 지을 수 있고 50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은 얼마부터?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게 첫 번째 대상. 사업계획 승인에는 크게는 논점이 한 4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누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지인데 원칙은 지자체장이 합니다. 지자체장이. 이건 뭐 면적 가지고 좀 나누는데 일단은 좀 놔두시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해서, 자 보면은 원칙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의 밑줄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맨 마지막에 대도시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 광, 시, 군입니다. 그래서 자, 원칙은 지자체장인데 면적 1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나누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인데 10만 제곱미터 보다 작을 때,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즉 보면은 면적에 관계없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는 면적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하죠. 그 다음에 대도시까지.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는 면적에 관계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 하는데 차이가 나는 거는 도에서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도지사가 하는데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 군수가.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죠. 첫 번째, 요거는 뭐 따로 쓰진 않고 보죠. 1번에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그 가로 열고 지방공사 X라고 써주십시오. 지방공사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국가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할 때는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뒤에 택지개발사업 밑줄, 도시개발사업 밑줄 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고시 밑줄.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밑줄 내지는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역시 밑줄 국장이 지정고시 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음의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의 자를 보시면은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공공입니다.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이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하는 경우. N은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죠? 국장. 해서 자, 첫 번째는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자체장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으니까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쳐서 힘듭니까?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시도지사는 택도 없다. 그러니까 국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내지는 지역균형개발 내지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역시나 국장이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2번, 3번은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다음에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한테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 논점. 두 번째 논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제외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거 해서 1번에 보시면은 국계법에 따른 밑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근데 유통상업지역은 제외 밑줄하시고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자 우리 밖에 나가면 주상복합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그 주상복합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주상복합입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의 해당 건축물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기 90% 미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시지역 안의 도심 공동화 형상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역세권이라고 했죠. 이런 오피스 빌딩들이 많은 곳에는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휑해지고 범죄율이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역세권, 도시 중심부에 이러한 주상복합 같은 것들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단 말은 건축 허가받고 지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건축 허가받고. 이런 것들을 건축 허가지 받고 빨리빨리 지으라는 겁니다. 많이 지어가지고 여기 1인 가구들이 상주하는 인구들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주상복합 같은 것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허가만 받고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됐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절차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공구별 분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얼마 이상일 때?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의 변경 이런 것들은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 6번에 가로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밑줄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 요거는 시험에 한번 그냥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밑줄 쳐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의 이행 및 취소인데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논점. 사업계획 승인에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요 대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두 번째는 누가 사업계획 승인하는지, 사업계획 승인권자. 원칙은 지자체 장이 하는데 면적 가지고 나누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 대도시. 근데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 광, 시, 군이 사업계획 승인.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는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할 때.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 안에서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내지는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역시나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다음에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할 때는 예외적으로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착공 의무기간이랑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 아까 건축 허가 받고 나서는 얼마 안에 착공했죠? 2년. 근데 여기서는 5년 안에 착공합니다. 5년 안에. 더 많이 지으니까. 더 많이 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에서 봤던 숫자들이 주택법에 오면 조금씩 커집니다.
조금씩. 그래서 5년 안에 착공을 하는데 원칙. 단지 전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근데 예외적으로 공구별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N은 최초의 공구는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는 똑같습니다. 근데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 일로부터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 이게 착공 의무 기간. 해서 자, 요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가 나올 겁니다. 해서 사업의 착수.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밑줄 1년의 범위에서 맨 마지막에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이 연장이 되는 거는 요거 5년짜리들만 연장이 됩니다. 5년짜리들.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연장이 안 됩니다. 이거는 5년짜리들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인데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요거 착공 신고를 해줘요. 착공 신고를. 내가 이제 5년 안에 공사합니다 라고 신고를 해줘야겠죠. 우리 건축 허가에서도 허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공사합니다 라고 신고하죠. 여기서도 착공 신고를 합니다. 착공 신고를.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 가로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자고 있는 거 아니죠? 할 수 있다 밑줄. 자, 하나. 주택법에서 뭐 취소가 나옵니다. 주택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 있는 주택법상 취소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 취소 나왔는데 끝에 하여야 한다 나오죠. 100% 틀린 지문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29회 때 문제를 하나 맞춥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주택법에서 취소 하여야 한다 나오면 그냥 틀린 겁니다. 그거는 중간에 무조건 무슨 말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주택법에서 취소 나오면 끝에는 무조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나오면 그냥 틀린 거. 중간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택법에서 취소 나오면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조건. 근데 아까 등록에서 좀 빨리 지나갔는데 등록을 말소하여야 되는 사유가 있었죠? 등록증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거는 말소니까 하여야 한다는데 취소 나왔을 때는 무조건 할 수 있다. 그거는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가 아니라 말소 사유니까 하여야 한다는데 취소는 할 수 있다. 해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건축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랑 똑같습니다. 보면 1번 사업주체가 법 16조 1항을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게 뭐냐면 5년 요거 원래는 5년 안에 착공해야 되죠? 근데 5년 안에 착공 안 했을 때 다만 거기 가로 안에 남목은 제외한다가 뭐냐면 요거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 요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5년짜리들을 5년 안에 착공 안 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은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아까 건축 허가에서도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라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건축 허가 취소해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밑줄 공사 완료가 불가능. 거기도 착공 기간 안에 착공은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는 그러니까 사유는 똑같죠. 세 가지 사유가 똑같은데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인데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면 내가 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착공해야 되죠? 5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구별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받았을 때 N은 자 1공구는 얼마 안에 착공하죠?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근데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 이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안에. 근데 이 5년짜리들은 이 착공 의무 기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어떻게 하죠?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아까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봤었는데 공구별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는 착공 신고랑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합니다. 착공 신고랑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한다라고 용어의 정의의 공구에 보면은 밑줄을 쳐놨습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을 1공구 따로 2공구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즉 보면은 2공구를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안에 착공을 안 했다라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버리면은 이것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1공구까지 같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 공구, 외의 공구를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안 한다라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년짜리들, 최초 5년짜리들만 5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요게 세 번째. 그래서 착공 의무 기간이랑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 취소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지의 소유권 확보랑 매도 청구라는 게 나옵니다. 매도 청구. 이게 네 번째.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크게 나눠보면은 논점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싹 다 시험 문제입니다. 싹 다. 사업계획 승인만 네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도 당연히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가 중요하다면은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앞에 거 대충 해도 이거를 천천히 설명하는 거는 이건 진짜 중요한 거라서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앞에 것도 대충 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 말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네 번째 소유권 확보인데 그 뒤에 뭐 가로 2번 같은 건 안 보셔도 되고 6번, 7번 이런 것들 보지 마십시오. 기부채납. 내가 주택건설 사업하는데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랑 관련 없는.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특광시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 부산시에 가가지고 아파트 짓겠다라고 요청하죠. 근데 이 사람이 사업계획 승인 검토하는 사람이 쭉 보더니만 안 되겠는데? 돌려보냅니다. 왠지 모르고 다시 가죠. 다시 또 가는데 이 동네 도로가 부족한데 돌려보내면서 눈치 없는 사람이 또 그냥 오는 거면 또 보내고. 도로가 부족하다는데 언지를 준다는 거는 도로를 기부 체납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 과도하게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원래 도로 같은 것들은 지자체가 설치를 해야 되죠. 근데 아파트 짓는 사람한테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지자체의 횡포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6번에. 과도한 기부 체납을 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그 1번에 나옵니다. 금지사항이. 그 다음에 사업계획 통합심의 이런 건 됐습니다.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714페이지 8번, 그 다음에 9번 이런 것들 절대 보면 안 됩니다. 8번, 9번.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 716페이지 대지의 소유권 확보 이걸 볼 겁니다. 716페이지. 자, 우리 아까 건축 허가 신청할 때 소유권을 원칙 얼마나 확보해야 됩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겠다라고 허가 신청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원칙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 사업계획 승인도 원칙은 내가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해서 허가 신청을 한다. 원칙은 100%. 소유권 100%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한을 확보했을 때. 그게 책을 읽으면서 하죠.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냥 소유권 확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 원칙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1번은 조금 있다 하고 2번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묶어서 공공. 공공은 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할 때까지 기간이 지금 얼마나 있죠? 5년 안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일단 내줍니다. 믿으니까. 그 다음에 1번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밑줄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 밑줄 80% 이상의 권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곳에서는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면은 일단 사업 계획 승인 내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조합은 95% 이상의 소유권. 당연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합니다. 이 사람들은 소유자니까 소유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권원을 확보했을 때, 두 번째는 공공일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여기다 써보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곳에서는 뭐? 80% 이상의 소유권입니까? 권원입니까? 권원. 근데 조합주택 지을 때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확보를 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 착공에 들어갈 때는 남의 땅이 모래 한 톨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 뭐 여기서는 100% 확보했으니까 권원을 됐고, 공공은 확보를 했겠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데서는 80% 이상의 권원. 그러면은 나머지 20%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합주택 지을 때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으니까 나머지 5% 이거 확보 못하면은 건물 못 짓습니다. 즉 주택단지 안에 남아있는 20%, 5%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토지를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20%, 5% 이런 사람들한테 행사하는 게 바로 매도 청구권. 이런 사람들 토지 놔두고는 주택건설사업 여기다 자이 짓고 레미안 짓고 못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업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돈 진짜 많이 법니다. 정말 그 억대 연봉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이 동네에서 날고 긴다는 공인중개사라고 소문나죠. 건설회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런 거 할 때, 자, 내가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고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데서 원래 오래 살던 사람들 땅부터 살살 매입을 합니다. 소문 안 나게. 그 공인중개사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이 땅 네가 매입해. 그러면은 건당 얼마씩 더 쳐줄 테니까 건당 이거 200~300은 기본으로 줍니다. 사업하기 되게 힘든 데는 되게 돈 많이 줍니다. 건당 하면. 그래가지고 소리 소문 안 나게 80%, 95%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매도 청구해버리면 되니까. 매도 청구하면 시가로 내가 사드릴 수 있죠. 강제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리 소문 안 나게 그 지역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지고 돈가방 들고 가입니다. 돈가방 들고 가가지고 조용히 소문 안 나게 요거 매입해달라고. 왜 그런지 좀 있다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이런 20%, 5%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매도 청구권인데, 자, 내가 확보하고 있는 토지의 권원이나 소유권이 80% 이상에서 95% 미만입니다. 이럴 때는 원주민을 제외합니다. 원주민이라는 거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있기 10년 이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해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 취득해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 빼고, 이런 사람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오래 살던 사람들이니까 달라는 대로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내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죠. 그럴 때는 원주민이고 뭐고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아까 돈가방 싸들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 거 사려면은 원주민 걸 사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 10년 이전에 취득을 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팔라고 해도 안 팔죠. 내 땅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판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빨 잘 터는 공인중개사가 가가지고 어르신 여기 나중에 개발이 된다는데 이거 지금 빨리 팔고 안 나가면은 막 폭락이 됩니다 이러면서 막 겁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딱 더 취득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 20%, 5%를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강제적으로 건설회사들에서. 그러기 위해서 그 밑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작업이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 공인중개사. 그리고 아무한테나 찾아가는 거 아니겠죠. 그 동네에서 진짜 잘하는 공인중개사 몇 명만 딱 찍어가지고 이런 것들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목숨 걸고 하죠. 아파트 이런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그런 걸 왜 합니까? 이거 봐요, 이거 한 건 하면 몇백만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리 소문 안 나게 그 지역에 딱 토지를 하고 나머지 토지들을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로 만들어 놓고 우리 여기 아파트 짓는다라는 소문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토지들을 다 강제적으로 매도 청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토지들을 강제로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소유권 확보랑 매도 청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자, 보면은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원칙은 소유권을 100% 확보하는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데서는 80% 이상의 권한. 근데 조합이 조합주택 지을 때는 95% 이상의 소유권. 그 다음에 권한을 확보했거나 공공일 때는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공사 시작 요건 나오는데 사업주체가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매도 청구에 관한 법원의 밑줄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아직 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소유자랑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은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는 공사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괄호 안에 확정 판결은 요하지 않는다 밑줄. 우리 재판은 3심이죠. 1심, 2심, 3심. 1심이 있고 나서 2주 안에 내가 불복을 하면은 항소심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불구하면은 상고심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확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이 됐다는 것은 내가 상소 기간 안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3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을 때 이제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이 2년, 3년씩 되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내가 승소 판결 받으면 바로 사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정 판결까지 요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매도 청구 대상. 10의 1의 동그라미 1이 뭐냐면 요거.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것에서는 80% 이상의 권한, 조합이 조합주택 지을 때는 95% 이상의 소유권. 그러면 나머지 20%, 5%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매도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뭘로? 시가 매출.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매수 청구랑 매도 청구 이거 좀 다른 거죠. 매수 청구는 우리가 국계법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이거 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매수 청구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거는 사는 사람이 답답할까요? 파는 사람이 답답할까요? 파는 사람이. 이거 안 사주면은 내 땅 서양도 못하고 계속 방치하는 겁니다. 근데 사는 사람은 답답할 게 없죠.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되고. 그러니까 싸게 팔죠. 매수 청구권에서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준용했었어? 공시법. 공시법에는 원칙 감정가. 근데 예외적으로 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농지법에 가도 매수 청구가 2번 나옵니다. 그때도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합니다. 근데 이 매도 청구는 사는 사람이 답답할까요? 파는 사람이 답답할까요? 사는 사람이. 이 20%, 5% 확보 못하면은 공사 못합니다. 이거 무슨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시가로 합니다. 시가로. 매도 청구는 항상 시가로. 근데 매수 청구는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하는데 거기 우리 매도 청구권, 매수 청구권, 국계법에서 매수 청구권은 공시법을 준용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공시법을 준용하더라도 감정가 정도. 근데 매도 청구 나올 때마다 시가로 합니다. 시가로. 매도 청구. 건축법에도 매도 청구가 나옵니다. 건축법에도 매도 청구가 나오고 우리 정비법에도 재건축 사업할 때 재건축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이라든지 재건축 조합에서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재건축 구역 안에 그런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죠.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그래서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테 매도 청구합니다. 그것도 시가로. 시가로. 항상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한다라고 생각해요. 시가로. 그래서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밑줄 3개월 이상 협의. 매도 청구라는 거는 그 토지의 소유자한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매도 청구 소송을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충분히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5%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했죠. 95%에 대한 사용 권한이나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는 밑줄 모든 소유자. 근데 1외의 경우라는 거는 자
일단은 80% 이상의 권한을 확보해야 되니까 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80% 이상 95% 미만입니다. 1 외의 경우가. 1은 95% 이상이니까 80% 이상 95% 미만일 때 N은 거기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 그 사람을 그냥 원주민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 10년 이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해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 빼고 나머지 사람한테. 그러니까 80% 이상을 확보를 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원주민. 이런 사람들 먼저 없애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없애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결의에 반대한 사람한테는 요거 팔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매도 청구는 항상 시가로입니다. 시가로. 그 다음에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인데, 자, 요것도 매도 청구 나올 때마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자, 요 아파트 단지 안에 보니까 이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부를 떼보니까 나카무라, 이렇게 나카무라. 이런 토지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취득했다가 이걸 해방이 되면서 그냥 놔두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적산토지, 적산가옥이라고 부릅니다. 적이 남겨두고 간 토지라고 해서 적산토지, 적산가옥 이렇게 부릅니다. 작년에도 그 손혜원 목포에, 손혜원 국회의원이 목포에 그때 막 무슨 여관 되고 그런 것들, 일제시대 다 건물이죠. 그런 것들이 다 적산가옥, 적산토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재 확인이 불명인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일간신문에 일단 2차례 공고를 합니다. 나카무라 나타나라, 나카무라 나타나라. 2차례 공고를 했는데 안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 확인이 불명인 사람들한테까지 시가를 지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감정가를 법원에다가 공탁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10의 1의 1에 따라 이게 요런 거 80% 95%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의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합니다. 나카무라 나타나라, 나카무라 나타나라. 안 나타나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로 본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 대상의 대지의 감정가를 법원에다가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요까지. 자, 사업계획 승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자, 이렇게 크게는 4가지 논점. 첫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 두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권자. 세 번째는 착공 의무기간이랑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랑 매도 청구 해서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 원칙은 지자체 장이죠. 지자체 장인데 면적을 가지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근데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 광, 시, 군이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 첫 번째는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때,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세 번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라든지 지역교통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역시나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세 번째, 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원칙은 얼마 안에?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죠. 자, 공구별로 분할할 때는 최초의 공구는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5년짜리들은 착공 안 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어떻게 하죠?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착공 신고 전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착공을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취소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 완료가 불가할 때 착공 신고 전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사유는 똑같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 원칙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권한을 확보했거나 아니면 공공일 때는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것에서는 80% 이상의 권한. 조합이 조합주택 지을 때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은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데 나머지 20%, 5% 이걸 해결을 안 하면은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죠. 해서 20%, 5%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매도 청구권. 자, 내가 확보하고 있는 권한이 80% 이상 95% 미만입니다. 그러면 누구 빼고? 원주민. 원주민이라는 거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 10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해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매도 청구를 하고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거 네 가지. 다 시험 문제. 다 시험 문제. 예?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 출입 이런 건데 요거는 제가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겠죠. 이거는. 여기 어디 있냐면은 64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건데 노트 64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정리가 돼 있는데 일단은 3번에 수용, 사용, 출입 및 업무의 위탁, 서류의 무상열람 요거 나오죠? 요거 정도만 일단 보시죠. 자, 수용 나왔죠? 수용 무슨 법 준용합니까? 공치법. 근데 공치법 준용 안 하는 특례가 사업인정고시 재결신청기간의 특례가 여기도 또 나옵니다. 여기도. 해서 사업인정고시는 거기 720페이지 볼까요? 책에. 해서 매수 업무의 위탁 이런 것들은 일단은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그 14번에 매수 업무의 위탁에 2번 공치법 준용이 나오죠. 1번 수용할 때는 공치법을 준용한다. 근데 가로 2번에 공치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공치법에 따른 20조 1항에 따른 사업 인정은 사업 계획 승인. 다음 페이지 721페이지 맨이 사업 인정은 사업 계획 승인. 제가 항상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착공 들어가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다 똑같죠? 언제?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주택건설 사업 기간 이내.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이렇게. 요 수용 같은 것들은 제가 5, 6월 달에 요약을 한번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의 상한인데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호수인데 거기 가로 안에 단독주택은 100호, 공동주택은 10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6,500제곱미터. 사업주체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단독주택은 100호, 공동주택은 10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6,5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이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보면 1번에 도로나 상하수도는 누가 설치하죠? 지자체.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은 공급하는 자 밑줄. 그 다음에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오지만 한 번을 들으면 평생을 기억하는 우체통은 국가가. 그렇죠. 그래서 100호, 100세대 16,500제곱미터의 대지조성 사업을 할 때는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원칙은 시행자가 하는데 원칙은. 그래서 이 간선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은 공급하는 자가, 우체통은 국가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 의무자가. 그래서 아까 우리 기간시설이랑 간선시설을 구분했던 이유가 이렇게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집니다. 부담하는 자가.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 검사 1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원칙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요. 설치 의무자가. 위에 있는 설치 의무자들이. 다만 가로 1의 동그라미 1 도로나 상하수도 누가 설치하죠? 지자체일 텐데 우체통이 국가. 지자체.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를 하는데 돈 없을 수도 있겠죠.
50% 범위 안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뭐 지중선로 이런 것들인데, 전기선로 같은 거 땅 밑에다가 묻어달라고 할 때는 요청하는 사람이 그 설치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5번, 6번 이런 것들은, 자, 여기 딱 64페이지에 정리해놓은 요 내용입니다. 근데 5번에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임대 요거 나오죠. 이것도 문제풀이 할 때 해도 되는데, 자,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원칙 어떻게 매각할까요?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경쟁인철하겠죠. 당연히 비싸게 주겠다는 사람한테 팔겠죠. 근데 그 옆에 723페이지 요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합니다. 이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서 박스 안에 보면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 건설. 그 다음에 조합이 조합주택 짓겠다라고 국공유지를 우리한테 팔라고 하죠. 그럴 때는 이 사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를 해줍니다. 근데 안 하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해버립니다. 2년 안에 안 하면. 그게 뭐 노트에도 정리가 되어 있죠. 주택건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 보면 1번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 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거나 아니면은 조합이 조합주택 지을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2년 안에 사업을 안 하죠. 그럴 때는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일단은 놔두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724페이지 나오죠? 그 4절 주택의 건설은 쭉쭉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734페이지까지)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가 나옵니다.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그 우리 63페이지에 나옵니다. 사용검사.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은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사용검사는 원칙은 사업주체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는 국장한테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원칙은 지자체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했을 때는 사용검사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 경우에는 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칙은 사업 주체가 이 사용검사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사업 주체가 파산했다든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안 할 때는 입주 예정자라든지 그 시공을 보증한 자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4페이지에 가로 1번 한번 보실까요?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가로 안에 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장에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그 공구 분할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 즉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는 공구별로 사업을 하겠다. 이럴 때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받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 안에 공구별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착공신고랑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공구별로 하는 내용으로 받았을 때는 사용검사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그 밑에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동그라미 미이행. 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이행입니까? 미이행입니까? 미이행입니다. 미이행. 이행 아니고 미이행. 저는 말했습니다. 미이행이라고. 이걸 지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이행입니까? 미이행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미행이죠. 이럴 때는 그 뒤에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 아니고 미이행입니다. 미이행,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건을 이행을 했으면 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받았겠죠. 조건을 이행을 안 했으니까 이행을 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의제사항 이런 건 됐고, 사용검사와 사용검사 됐고, 그 다음에 736페이지 가로 6번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거의 15일 동그라미. 우리 아까 사용 승인은 며칠이었습니까? 7일.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은 7일, 사용 검사는 15일.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은 7일, 여기는 15일. 이거 14일로 바꿔내죠. 다 틀립니다, 이거. 14일 아닙니다. 15일. 그러니까 7일, 15일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7일 보름, 7일 보름, 7일 보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에서 봤던 숫자들이 주택법에 오면 좀 커지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신에 받는 게 건축 허가였죠.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은 얼마나 하죠? 건축법에서는 2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주택법에서는 5년. 착공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을 받죠. 이 사용 승인은 건축법에서는 7일, 주택법에서는 15일. 7일 보름, 7일 보름, 7일 보름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하자 보수 보증금 면제 이런 것들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738페이지 공업화 주택 이런 것들 절대 보지 마십시오. 요까지. 자, 일단 사업계획 승인만큼은 제가 아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거는 요 네 가지 대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 다음에 착공 의무 기간이랑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유권 확보랑 매도 청구. 넷 다 시험입니다. 넷 다. 네 개 다. 그 다음에 공급인데 요 공급 간단하게 좀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금만 쉬었다가 약 한 50분 정도만 더 들어가죠. 이렇게. 조금 쉬죠.